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JD인베스트의 윤정도 대표님 오늘도 찾아주셨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이 좀 변동성도 심했고 네. 그런 시장에서 이제 좀 안정화되어가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또 가치주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구간에서는 지난주 월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은 그 반등 라인에 있어서요. 반등 구간에 있어서 1660에서 1700 라인까지는 뭐 무난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범위다. 그런 부분은 이제 7월 2일 날 기간의 로스커스 물량을 출회시킨 범위가 1660이었고요.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뭐 다우 또 혹은 뭐 나스닥, S&P, 그리고 독일, 프랑스, 영국, 뭐 일본 전체가 다 지금 6월 말과 7월 초순에 그 형성되어 있던 가격대까지 돌려놓은 상태거든요. 이런 때에는 뭐 전체적으로 어떤 업종이든지 동반적으로 스타트만 차이가 있고 이제 다 올라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내일이 좀 금요일 장소 불확실성이 좀 더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올라올 수 있는 범위 라인이 이제 대부분 다 올라와 있는 또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주도주 쪽으로 이제부터는 다시 이제 좀 찾아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을 골라오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윤정도 대표님의 유망 종목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윤정도의 블랙박스 낙폭과대 수급 계산주를 잡아라.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삼성테크인과 2008년 3분기 이후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하이닉스. 네, 먼저 삼성테크윈. 벌써 윤정도 대표님이 한 3번째쯤 들고 오시지 않았나 머리도 싶은데요.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삼성테크윈과 사랑에 빠지셨나요? 어떤 이유로 또 저희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그 뭐 환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네. 오늘 이제 또 발표가 있었죠. 뭐 인터뷰 내용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 물가가 좀 안정세를 찾게 되면은 다시 성장 기조로 간다. 그 얘기는 환율 부분을 뭐 3월 이후의 흐름처럼 방어를 하겠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고요. 금리가 이제 5월 달에는 인하, 6월에는 뭐 인상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성장 기조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 금리 인하 쪽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장 기조에서는 뭐 국내 GDP의 70%를 차지하는 수출주들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그 지난 2007년도 10월 11월 조선과 철강이 이제 고점을 찍은 기준이 되겠죠.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수출주에 대한 매집이 뭐 기관들 쪽에서 월등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매집주다라고 했을 때, 뭐, 10종목이 매집돼 있다. 그럼 그 중에 뭐 60% 수준은 전부 수출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IT 쪽도 놓고 보셔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뭐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뭐 오늘 반등을 좀 줬는데요. 어제와 그제 상당히 좀 눌러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월등히 부각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순환성의 흐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1160 이상에서의 기관들의 자체적인 매수, 그러니까 프로그램 말고 기관들의 수급이 개선된다면 역시 뭐 매집주들이 끌려 올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표가 너무 많아요. 13개이기 때문에 네. 시장 상황에서부터 이제 표를 쭉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가야겠네요. 예, 네. 13개의 표, 먼저 첫 번째 이제 달러 인덱스입니다.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이번 그 반등을 오늘도 그런 뉴스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강달러 기조로 선회가 되면서 그에 따른 유가의 하락, 거기에 따른 시장의 반등.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달러는 3월 17일에 바닥 찍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밀린 적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올라온 적도 없습니다. 지금 그림이 이제 끝부분에 조금 잘 안 보이는 부분인데 어찌됐건 그 달러 그림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유가 부분입니다. 유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시장에 절대 좋은 게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소재주들 굉장히 크게 밀렸었거든요. 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에 의한 수요 둔화 이런 부분이 제기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일부에서는 뭐 110불까지 내려와야 시장이 탄력받는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5월달 고점 보시면은 130불대입니다. 그때 시장이 1900포인트였어요. 그럼 지금 기준에서 1900포인트 올 수 있다라는 범위죠. 왜 말도 안 되는 그 내용들에 시각을 맞추냐. 그 부분을 이제 좀 따져보고 싶고요. 세 번째 이제 엑슨모빌입니다. 엑슨모빌 차트 놓고 보시면은 왜 그 유가가 급락이 나오면 안 되냐라고 한다면 점진적인 흐름이 나와야 돼요. 반등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근데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 지금 5월 이후에 다우지수 빠질 때 동반적으로 밀려 떨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 유가 급락 때문에 추가적으로 밀렸어요. 그럼 이번 시장 반등이 다우에서 은행주 쪽에서의 강한 반등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은행주 시가총액 비중이 15% 수준이고요. 엑슨모빌 한 종목 시가총액이 16.5입니다. 그러면 엑슨모빌에서 계속 밀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우의 탄력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놓고 보시면은 이제 전기전자 업종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기전자 업종 2003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 환율을 1,100원대에서 방어를 해줬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수출주들,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또 자동차 업종 굉장히 강한 그 흐름을 나타냈는데 그때 당시 시가총액 비중 대비해서 지금 월등히 빠져 있습니다.
근데 다시 그 2003년, 2004년도와 마찬가지로 환율 방어책을 지금 정책으로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기전자 업종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수 있고요.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하게 부각되는 위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국민은행 부분 한번 또 살펴볼 텐데요. 미국의 이제 은행 업종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번 프라임 악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서브 프라임의 저점을 더 깨트릴 정도의 악재입니다. 굉장히 큰 악재죠. 그래서 미국의 은행 업종이 이렇게 밀리면서 다우가 조정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JP모건 체이스 놓고 보시게 되면은요. 저러한 조정, 서브 프라임 때보다 더 큰 그 저점을 낮추는 조정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 금융주들, 미국 쪽에서 절반까지의 되돌림, 뭐 상승률로 놓고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60%대, 그리고,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40%대 반등이에요. 국민은행 차트 한번 놓고 보시게 되면요, 뭐 절반 가까이 반등이긴 합니다만, 전체 그 글로벌 시장의 6월 말 7월 초 수준, 뭐 그 정도 수준까지 반등이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아예 아직까지도 바닥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 시가총액 비중 10%가 넘는 은행주들이 시장 견인을 좀 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역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삼성테크인 실적인데요. 삼성테크인 시장 그 실적 예상치보다 컨센서스보다 낮은 게 부담 아니냐? 왜 부담입니까? 1분기 대비해서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월등히 개선돼 있습니다. 주가는 1분기 저점 수준에 놓여져 있어요. 얘가 뭔 잘못을 그렇게 했습니까? 다음 페이지 수급 동향 놓고 보시게 되면요. 네. 기관들 매직 그대로예요. 바뀐 게 없어요. 주도 세력이 그대로 갖고 있는데 외국인들 일부 뭐 대참에도 이런 부분 나왔다고 해서 개인들이 저 정도 물량 받았다고 해서 주가가 눌릴 가능성 없습니다. 스타트 탄력 더 강화될 수 있는 범위고요. 녹색선인가요? 녹색선이 기관 매집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은 내일 뭐 시초가 범위 기준에서도 무난하다. 이틀 동안 눌려져 있고 오늘 일부 반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초가 범위 내에서 이제 추가 편입. 재편입 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 라인은 사실상 지금 범위에서는 뭐 최소 목표 라인 설정을 하시더라도 5만 원 선 충분하게 놓고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목표 라인은 뭐 47,000원 정해드렸지만은 5만 원 선 이상 그리고 2차 목표 주가는 역시 이제 매집주의 관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매집된 종목입니다. 올해 들어서 그래서 6만 5천 원 이상 그리고 손절 가격은 3만 9천 원 이탈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하이닉스 부분입니다. 하이닉스도 이제 실적 나와 있는데요. 오늘 그 미국 공장의 그 하이닉스 부분 미국 공장 부분에 있어서 가동 중단 부분 내용이 나왔어요. 네, 아침에 네. 근데 전체적인 종목이 악재 없는 종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재 부분 그렇게 민감해 하실 필요 없고요. 시장 반등이 있기 때문에요. 호재는 굉장히 민감해질 수 있다. 내일 실적 발표 테크인,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나오게 되는데 네. 불확실성 해소로 놓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적자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1분기 대비해서 월등하게 적자폭 축소 그리고 3분기부터 해서는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고요. 디램 가격의 3개월 연속 상승에 의한 실적 개선폭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부담감 안 가지셔도 무난하겠다. 그럼 매집 기준 놓고 보시게 되면 수급 동향입니다. 기관들과 기타 법인의 매집이 지난해 11월 20일 이후에 5천만 주입니다. 11% 매집이에요. 역시 이제 뭐 손가락 안에 드는 매집이 단행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지분율 변화가 거의 없죠. 포스코 같은 경우에 작년에 좀 인위적인 부분의 상승도 있었기 때문에 무려 이제 70%에서 44%로 25%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반면에 하이닉스는 이제 손바뀜이 있었다. 손바뀜 기준에서 14% 정도 물량이 28,000원 전후에서 매집이 된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집 부분이 단행된 종목이고요. 주가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은 실적 부분 1분기 대비해서 개선된 폭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는 바닥이에요. 그리고 지금 순환성으로 이제 건설업종, 은행업종 뭐 이렇게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만 IT,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눌려져 있는 폭인데 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증시하고 비교를 하셔도 돼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7월 2일 이후에 급격하게 밀려내리면서 10%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기준에서 반등이 나올 때 퍼센테이지 기준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강한 반등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기전자 업종이 일부 지금 소외가 되면서 눌려진 폭이 있지만 어차피 1660, 1700까지는 반등 강도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1660에서 1700 이상, 그 이상의 흐름에서의 반등 랠리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역시 뭐 매집주 기준에서 놓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주도주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가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 급락에 대해서 일단은 사실 내용을 떠나서 시장의 분위기는 좀 많이 반기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렇죠. 조금은 뭐 마냥 좋아할 건 아니다라는 양면성을 놓고 보셔야죠. 유가건 금리건. 그런 점이 좀 특이사항이었고 삼성테크닌과 또 하이닉스 수급과 실적 면에서 네. 뛰어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순환매승으로 봐도 아마
사례가 이제 네, 빼었다고 알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강연회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좀 소개 부탁드릴까요? 예, 오늘 뭐 시간이 너무 짧아서 뭐 네. 시황이나 업종이나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토요일 날 그 서울 정경련회관에서 2시부터 6시까지 강연회가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 분당 상공회의소에서 2시부터 6시까지 그때는 이제 그 업종 그리고 뭐 종목 부분에 대한 네. 주도주 관점 그리고 AS 뭐 이런 부분 단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네. 점심 줍니까 혹시? 점심은 못 드리고요. 대신에 ELW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험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ELW가 이번에 굉장해요. 상승 탄력이 뭐 150%, 200%, 300% 대신에 이제 또 손실률이 더 커질 수도 있는 범위인데 하루 거래 대금이 한 4천억 정도 되거든요. 아, 엄청나네요. 네, 지금. 그럼 코스닥이 1조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ELW 시장 공부를 충분히 해두셔야 됩니다. 반등장에 특히 활용하셔야 되겠고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께 뭐 좋은 또 리스크 관리 방법 네. 많이 교육하시고요. 네, 그렇게 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윤정도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블랙박스 또 유망 종목. 오늘은 삼성테크윈과 또 하이닉스였습니다.